참, 한 쌍의 호랑나비. 저구는 다시 보름 동안 계곡에 머물렀다. 그리고 혈도경의 도법과 내공을 완벽하게 익혔다.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완벽한 경지에 이르자 그는 혈도경을 태워 재로 만든 다음 혈도노조의 무덤에 뿌렸다. 이 보름 동안 그는 여전히 동굴 밖의 큰 바위에서 잠을 잤다. 수생이 없다고 해서 동굴에서 잠을 자려 하지 않았고 요나 방석 같은 것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군. 이 깃털옷은 가져갈 필요가 없겠지. 나는 일을 다 마치면 이 계곡에 들어와 살아야겠다. 이곳에는 그 누구도 오지 않을 테니. 아무래도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어. 그는 계곡을 나와 동쪽으로 향했다. 먼저 옛 고향인 상서 마계포에 가서 사부의 소식을 알고자 한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부에게 양육되었고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사부와 사매뿐이었다. 동굴이 있는 곳에서 상서까지는 반드시 사천을 지나야만 했다. 저구는 군웅들이 자신과 아무런 원한 없이 자신을 적대한 것은 모두 머리를 깎고 중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그의 무공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지만 남과 싸울 자신은 없었다. 한두 사람의 고수를 만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시골 사람들이 입는 파란 옷을 사서 입고 보상의 승복을 태워버렸다. 그리고 얼굴에 검정칠을 해 자신을 숨겼다. 그는 계속 동쪽을 향해서 걸었고 가끔 자신을 추격하는 듯한 강호인들을 만났으나 다행히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는 30여일이 지나서야 마계포의 옛집에 도착했다. 날씨는 따뜻했고 논의 벼들은 이미 한 뼘 정도 자라 있었다. 옛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저구는 감개무량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어렸을 적에 다니던 샛길을 통해 옛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옛집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작은 개울과 버드나무 옆에 있던 3칸짜리 작은 집은 이미 하얀색 벽과 검은 기와 지붕을 한 큰 집으로 변해 있었다. 이 집은 원래 집보다 적게 잡아도 3배는 컸다. 집을 살펴보니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매우 웅장했다. 그는 놀라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틀림없이 사부가 살던 옛집이었다. 사부님께서는 돈을 벌어 돌아오신 것일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는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쳤다. 사부님. 그러나 단 한마디만 외쳤을 뿐 곧바로 입을 다물고 속으로 생각했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거짓골을 보여주면 사부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니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자. 이 몇 년 동안 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 사람은 눈을 들어 그를 살펴보았다. 그는 멸시하는 표정으로 저군을 쳐다보며 말했다. 뭐 하는 사람인가? 저군은 그 사람이 모자를 빗두름하게 쓰고 온몸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을 보자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표정을 살펴보니 일꾼들의 우두머리 같았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척사부님께서는 집에 계십니까? 그 사람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척사도? 그런 자는 이곳에 없다. 저구는 멈칫하며 물었다. 이곳의 주인은 척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반문했다. 너는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동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없어. 이 거지야, 빨리 꺼지기나 해라. 저구는 사부의 안위가 궁금하여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가까스로 돌아왔는데 어찌 그의 말 한마디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물었다. 저는 동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묻는 건데 옛날 이곳에서 척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아직도 이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냉소했다. 이 거지 좀 보게나. 이곳의 주인은 척시도 아니고 착시도 아니고 축시도 아니야. 자,
자, 빨리빨리 이곳에서 떠나주게나.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집안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왔다. 이 사람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옷이 깨끗한 것이 부잣집에서 집을 관리하는 집사 같았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봐요, 평씨.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보니 또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모양이군. 평씨라고 불린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다. 보세요. 이 거지가 글쎄 국어를 하려면 할 것이지 감히 주인 어르신의 성을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인은 저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말했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주인 어르신의 성을 알아서 무엇하려고 하는가? 만약 5, 6년 전이었다면 저군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에게 사실을 말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간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관리인의 눈빛에서 의아해하는 기색을 보자 생각했다. 나는 천천히 알아봐야겠다. 이 중에는 틀림없이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저는 주인 어르신의 성이라도 알아서 큰 소리로 그분의 성을 부르며 동냥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집의 주인 어르신이시군요. 그는 고의로 멍청한 척하며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 그 집을 관리하는 자는 껄껄 웃었다. 비록 이 사람이 멍청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자기를 이 집의 주인으로 여기자 마음이 흡족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째서 나를 이 집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지? 저구는 말했다. 당신의 모습은 무척 보기가 좋습니다. 위풍당당하신 것이 당신은 부잣집 주인의 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을 관리하는 그 집사는 더 기뻐하며 웃었다. 멍청한 놈. 내가 훗날 정말 부자가 된다면 내게 많은 돈을 주지. 내가 보기에는 너는 몸이 튼튼한 것 같은데 어째서 일을 해서 돈을 벌려 하지 않느냐? 저구는 말했다. 저보고 일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 나으리, 제발 제게 밥 한 술만 주십시오.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은 평시 성을 가진 자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말했다. 당신 들어보게나. 그는 말끝마다 나를 주인 나으리라고 부르니 별 수 없이 밥 한 덩이를 주어야겠군. 여보게, 평씨. 자네가 이자를 데려다가 흙 나르는 일을 시키게나. 나는 그에게 삭을 주어야겠네. 그 평씨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행하지요. 저구는 두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니 평씨 성을 가진 자는 상서 지방 사람이었고 관리인은 북방 사람 같았다. 그는 아무 내색 않고 아주 공경스럽게 말했다. 주인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꾼은 웃음 섞인 말투로 욕을 했다. 제기랄.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나? 그 관리인은 너무 우스워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나는 이 집의 주인 나으리고 자네는 이 집의 주인 도련님이고 허허. 이거 거저로 직위가 올라갔군. 그 일꾼의 우두머리는 저군의 귀를 잡고 웃었다. 들어가거라. 먼저 밥을 먹은 후에 저녁 때부터 일을 하거라. 저군은 조금도 한거하지 않고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째서 낮에 일을 하지 않고 밤에 일을 하는 걸까? 그는 큰 집의 안뜰을 지나게 되자 깜짝 놀랐다. 집 가운데는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었으며 그 구덩이는 집 밖을 둘러싸고 있는 벽과 인접해 있었다. 그 사이에는 하나의 좁은 통로가 나 있었다. 구덩이 속에는 삽 곡괭이와 흙을 지어 나르는 기구들로 가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있고 조용한 이 집 안에 이런 큰 구덩이가 어째서 파여 있는 것일까? 그 하인의 우두머리는 말했다. 이곳의 일은 절대로 밖에 나가 발설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저구는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이 명당 자리라서 주인 나으리께서 묻힐 무덤을 파고 있으니 외부 사람이 알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 우두머리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 꽤 총명하구나. 자, 나를 따라와라. 밥을 먹여줄 테니.
저구는 주방에서 밥을 배불리 먹었다. 그 우두머리는 그에게 복도에서 기다리며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저군의 궁금증은 한층 더 커졌다. 집안의 모든 설비들은 간단하고 누추했다. 부엌에는 벽돌로 쌓은 아궁이도 없었으며 단지 몇 개의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솥을 걸어 놓았다. 탁자와 의자 같은 물건들도 모두 가난한 집에서 쓰는 물건들이어서 이 크나큰 집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점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모두 이 부근의 힘센 농민들이었는데 모두 떠들썩하게 밥과 술을 먹고 마셔대기 시작했다. 저군도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또 먹었다. 그는 이 지방의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모두 그를 이 지방에서 놀고 먹는 청년으로 여겼던 것이다.